네, 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하악 대구치의 포인트 형태학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빡세게 독서를 하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빡세게 독서를 했느냐? 체인지 그라운드 진행하는 빡독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왔는데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요. 저 또한 그 다른 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들어가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인 타니님께서 책그림이라는 채널을 소개해 주었어요. 책그림이란 채널은 하나의 책을 읽고 거기에 느꼈던 요약적인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는 우와, 저렇게 요약하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책을 요약해 주는 게 참 고맙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들이 나를 반성하는 시간도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선별된 책들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내용은 직접 제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책그림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채널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체인지 그라운드 그리고 뼈아대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에 들어갔더니 정말 좋은 내용들의 유익한 것들을 저에게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 또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읽는 걸 즐겨 했으며 또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뼈아대에서 그 신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내 뼈를 치는 듯한 그런 독설들을 들으면서 나를 또 반성하게 되고 또 나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빡덕이라고 해서 하루 날짜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독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몇몇의 발표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청할 때는 제가 저의 또 다른 강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못 하다가 이번 4월달 신청 링크를 받고 그 날짜는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참여 신청을 냈습니다. 아쉽게 제가 발표를 하는 6명에는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그곳에 가서 함께 빡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봤더니 정말로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팬네분들께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꼭 이 방송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 같이 구독하시면서요. 다음 4월달 빡독에서 우리 함께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저도 당첨이 되고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템레 여러분도 방송에 당첨이 되신다라고 하면 꼭 저한테 템레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격적인 내용 하악 대구치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네, 탱커벨에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후 레시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악 대구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시치아를 조각을 할 때 이전 삼각대구치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종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네, 그림을 그려보시면 내 형태학에 대한 내가 형태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악 대구치에 들어가잖아요. 하악 대구치도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영상을 멈추고 내가 알고 있는 하악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형태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에게 댓글이라든지 뭐 제 인스타그램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쏙쏙 집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지 그 내용들을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예고 드린 것처럼 하악 대구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하악 대구치. 자, 하악 6번과 7번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6번과 7번 대개 5개의 교두의 형태, 4개의 교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때 하악 6번은 5개의 교두로, 하악 7번은 4개의 교두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그러면 하악 6번도 4개의 교두인 게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꼭 5개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강사님? 이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물론 환자분의 개개인에 따라서요, 4교두인 분들도 있고 5교두인 분들도 있고 그 특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구강 내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데이터로 봤을 때 6번의 형태는 5교두인 형태가 좀 더 많고요. 7번인 형태는 4교두인 형태일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우리가 최종 보철물이 아닌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는 템포러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교두의 분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나는 임시치아를 너무나 잘해. 그리고 환자분의 구강 내에서 환자의 치아 형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환자의 그런 메지알 디스탈 폭에 의해서 치아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두 분배를 응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강의는 응용편이 아닌 기초편이기 때문에 기초에 맞는 수준으로 교육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6번은 그냥 5교두의 형태, 7번은 4교두의 형태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하악 대구치, 버컬 서페이스, 현면에서 형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의 치아는요, 버컬에서 바라봤을 때 3개의 교두가 보이게 됩니다. 왜? 5교두를 가정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7번의 형태는 버컬 서페이스에서 바라봤을 때 2개의 교두가 보이게 됩니다. 4개의 교두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은 어떤 비율로 나눠져 있을까? 그 3개의 교두가 5대 4대 2의 비율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7번은 2개의 교두이기 때문에 1대 1의 비율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자, 6번에서 여기 보시면 디스토 버컬과 이 디스칼 커습이 나누어질 때 여기를 나누는 이 분배가요, 반드시 비스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형태를 분배하고 조각할 때도 요 2교두의 분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누어졌을 때 훨씬 더 예쁜, 훨씬 더 치아 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스듬하게 분배를 하는지는 추후에 교환면 형태를 말씀드릴 때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컬 서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6번은 3개의 교두로 되어 있고요. 7번은 2개의 교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의 비율은 6번은 5대 4대 2, 그리고 7번은 바로 1대 1의 비율로 나눠져 있다라는 이 포인트의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악 대구치, 바로 링걸 서페이스에서 바라봤을 때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교두가요, 협측 교두에 비해서 굉장히 뾰족합니다. 자, 그 뾰족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상악 대구치를 할 때 바로 방망이 교두, 기능 교두와 비기능 교두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악 대구치에서는 방망이 교두가 협측 교두인가요? 설측 교두인가요? 버컬인가요? 링걸인가요? 바로 방망이는 버컬이죠. 그래서 방망이가 아닌 교두는 방망이보다 훨씬 뾰족하죠. 왜 뾰족할까요? 방망이는 더 뾰족해 음식을 잘 빻나요? 완만해 음식을 잘 빻나요?
바로 완만한 45도일 때 음식을 더 잘 빻기 때문에 방망이가 아닌 비기능 교두는 30도, 방망이인 교두는 45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대구치는요, 교두가 설측 교두가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악 대구치의 설측 교두는 바로 1대1의 비율로 있는데, 그래서 커습과 커습, 튀어나온 것과 튀어나온 것이 만났을 때 가운데 교두가 형성이 되죠. 두 개의 덩어리가 만나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마찬가지로 1대1의 비율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 대구치의 설측 교두는 1대1의 비율로 나눠져 있고, 커스프 팁이 협칙에 비해서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악 대구치 메지알 서페이스의 형태를 또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현면에서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최대 풍윤부는 바로 어디일까요? 자, 바로 요 부위가 되겠죠. 요 부위는 바로 치경 3분의 1 부위가 됩니다. 자, 현면의 최대 풍윤부는 어디다? 바로 치경 3분의 1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합면은 어떤 자 모양으로 생겼다? 네, V자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교두가 어디였죠?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는 바로 협측교두였습니다. 협측교두는 그래서 몇 도? 네, 45도. 그럼 방망이가 아닌 비기능 교두는 몇 도? 바로 30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합면을 깎을 때 어디를 먼저 깎는다? 항상 절구통에 의해서 찍혀있는 방망이 교두를 먼저 깎게 되죠. 방망이 교두는 어디였죠? 바로 협측 교두였죠. 그래서 협측 교두를 먼저 깎고 나중에 설측 교두를 깎는다라는 것을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크릿 레시피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바로 기능교두, 비기능교두입니다. 이 지금 기능교두와 비기능교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탱커벨 레시피 기능교두와 비기능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망이 교두는 상악은 링걸, 하악은 버컬이고요. 각도가 이렇게 뾰족했을 때보다 완만했을 때 음식물이 더 잘 빠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음식물을 더 잘 빻는 하악은 방망이가 협측교두이기 때문에 협측교두가 바로 45도의 각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기능교두, 방망이교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악 대구치 디스탈 서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디스탈 서페이스는 메지알 서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협측에서의 최대 풍부는 어디다? 바로 치경 3분의 1이다. 자, 그리고 교합위원은 어떤 자 모양으로 생겼다? 자, V자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능교두는 하악은 어디다? 협측이다. 그럼 과연 몇 도다? 45도다. 그리고 비기능교두는 어디이다? 바로 링걸교두이다. 각도는 몇 도다? 30도다라는 것을 암기가 아닌 이해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악 대구치의 오클루전 서페이스, 교합면의 형태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하악 대구치 교합면에서는요, 만곡 상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만곡 상징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지알 쪽은 굉장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스탈 쪽은 동글동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위에 게 바로 6번의 치아고요. 밑에 게 바로 7번의 형태입니다. 보시면 메지알 쪽이 굉장히 볼록한 형태, 디스탈은 훨씬 메지알에 비해서 완만한 형태라는 것을 그림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악 대구치 혹은 이렇게 치아를 바라봤을 때 어디가 메지알이고 어디가 디스탈이고
어디가 버클이고 어디가 링걸인지까지도 이 그 치아 형태를 보고도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치아 형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 형태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의 특징은요, 바로 그루브의 형태입니다. 6번은 5개의 교두의 형태, 7번은 4개의 교두의 형태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5개의 교두의 형태는요, 그루브의 형태도 Y자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4개의 교두의 형태는 바로 십자가형의 그루브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교두 중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교두가 요 가운데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요게 마치 Y자 모양 같다라고 해서 6번은 이 Y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4개의 교두를 띠고 있기 때문에 7번은 바로 이 십자형의 그루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은 Y자 그루브를 제대로 표현했을 때, 7번은 십자형의 그루브를 제대로 표현했을 때 더 치아, 5교두의 형태다운 치아, 4교두의 형태다운 치아가 이제 완성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협축 교두의 외사면이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협축 교두가 음식을 씹을 때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였죠. 방망이 역할을 하려면 좁은 것보다 훨씬 표면적이 넓었을 때 더 음식물이 잘 빠이게 되죠. 그래서 외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교두 정을 중심으로 오크루절 테이블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외사면인데요. 이 협축교두의 외사면이 설축교두에 비해서 훨씬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외사면이 더 넓어야 될 협칙이 더 좁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포인트 형태학을 배우고 나시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조각했던 것들, 뭔가 어색했던 것들을 형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조금 더 그 부분들을 내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가 봐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탱커벨 레시피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외사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협축 부분이 설축 부분에 비해서 훨씬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메지알과 디스탈 양 끝에는 반드시 삼각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치들을 보면 이렇게 메지알과 디스탈에는 모든 치아들이 삼각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을 때 더 하악 대구치에 어울리는 적합한 형태를 띌 수 있게 되고요. 또 음식물 씹을 때 그런 오크절 테이블 절구통과 같은 형태를 띌 수 있게 돼서 그 기능적인 측면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지알 디스탈 양 끝에 삼각구 형성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악 대구치 협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안내를 드렸을 때 바로 이 디스탈 커습이 비스듬하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비스듬은요, 바로 이 Y자를 타고 나가는 이 그루브를 이렇게 쭉 바깥쪽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장을 해주실 때는요,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도 정도 각도를 틀어서 이 그루브를 형성해 주시고 그걸 바깥쪽 외사면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비스듬하게 형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악 대구치 포인트 형태학을 여러분들께 현면, 설면, 그리고 뭐 근심, 원심, 그리고 오클루전 테이블에서까지 바라봤을 때 형태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교합면은 어떤 자 모양이다? 네, 바로 V자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버컬에서의 최대 풍용분은 어디다? 그쵸, 치경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링걸에서의 최대 풍용분은 바로 치관 2분의 1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각도인데요. 자, 하악대구치는 방망이 교두가 버컬일까요? 링걸일까요? 네, 바로 버컬이죠. 그래서 버컬은 몇 도다? 바로 45도다. 그럼 방망이가 아닌 링걸은 몇 도다? 바로 30도의 각도를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외사면은요, 어디가 넓다? 그쵸, 협칙이 넓다. 넓은 이유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이기 때문에 더 넓어야 음식물 더 잘 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망이 역할을 하는 협축 교두의 외사면이 넓다라는 것을 암기가 아닌 이해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합면의 형태. 자, 지금 치아는 6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Y자형을 띠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Y자형을 띌 때 이 메지알과 디스탈 양쪽에는 바로 삼각구를 형성을 해주시고요. 중심구를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형성을 해주면 디스털의 이 그루브도 비스듬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악대구치 포인트 형태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포인트만 알려드리는 포인트 형태학, 쏙쏙 그 내용들이 모조리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저 탱커벨 권순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 원장님은 굳이 그루브 주길 원치 않으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굳이 임시치아인데 그루브까지 줘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아의 프렘 양에 따라서 내가 그루브를 주고 싶어도 그럴 공간이 없는 프렘인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보철물이 골드인 경우들은 대부분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세한 그루브라든지 형태를 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조각을 할 때 일단 치아의 상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첫 번째는 사실은 그루브가 아니라 치아의 외형, 형태의 조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임시치아 코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루브를 더 먼저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막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드시 치아의 외형, 형태가 완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루브입니다. 그루브는 치아의 프랩 상태가 그루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때 줄 수가 있고요. 그루브를 줘야 하는 이유를 물으신다라고 하면 보통 임시치아를 조각을 하고 교합 조정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치아에 모양이 없는 그런 민자인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친다고 쳤는데 그래도 계속 교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치아의 형태대로 조각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입니다. 내가 치아의 포사, 그루브, 그 분배를 이해하면 그 분배대로 조각을 했을 때는 교합 조정이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집니다. 왜? 대합치가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루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악대구치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그 교두가 상악대구치의 교두가 측방 운동을 할 때, 전방 운동을 할 때 움직이는 그 길이 바로 하악대구치의 그루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하악대구치를 치아 형태대로 조각을 했을 때 그 교합 조정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디테일함은 여러분의 임상에서의 여러분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작은 2%입니다. 저는 능력이 뛰어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디테일함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이 공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더 뛰어난 스텝으로
뛰어난 임상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를 향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내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